와,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한 꿈에서 시작해서요. 정말 놀라운 측면을 거쳐서 하나의 운동이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요. 마지막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협력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지 그 원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에는 항상 거대한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경은 기원전 6세기, 한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야말로 폐허가 된 땅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전쟁에서 졌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위기였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에서 재건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였을 겁니다. 마치 큰 재난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공동체나 모든 걸 걸었던 사업이 실패한 후에 재기를 꿈꾸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결책이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났거든요. 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동맹국? 아니면 어떤 반란군? 아니요. 그 답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이끌던 새로운 통치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정복자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의 칙령이 무려 70년 동안 굳어있던 그 깊은 절망을 깨트리는 일종의 촉매제가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그래 돌아가도 좋아 정도의 허락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재정을 동원한 말 그대로 국가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소름 돋죠.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놓는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하는 게 사실 고레스 왕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놀라운 인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형제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멸망할 도시의 이방인 기생, 심지어는 신앙을 아주 폭력적으로 박해하던 사람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큰 계획의 중심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렇게 멋진 칙령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종이 한 장이 성전을 지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는 자들입니다. 리더들, 제사장들, 그리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폐허로 돌아가 힘든 재건을 감당하기로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는 자들입니다. 직접 가진 못하지만 남아서 돈으로, 물건으로, 자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힘껏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핵심은 둘 다 필요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과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사람과 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여기에 더해서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수십 년 전에 원래 성전에서 약탈당했던 그 신성한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5,400개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걸 넘어서 그들의 빼앗겼던 정체성과 역사를 통째로 되돌려준 거나 다름없었죠. 자, 이쯤 되면 정말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기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사람들 개개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개인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손에 쥐려면 낡은 과거를 놓아야만 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미 자리 잡은 안정된 삶,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과 패배감 같은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재건이라는 고된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죠. 이런 마음가짐은 다른 곳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구절로 표현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폐허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이방인 왕 고레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협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살펴보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고레스의 이야기는 일종의 협업 지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 핵심 가치는 절대 타협하지 말 것. 협력한다고 해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둘째,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할 것.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하게 관계를 맺을 것.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존중과 진정성으로 다가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선을 위해 연합할 것. 정의나 환경보호처럼 함께 이룰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찾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어떤 마법 같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과업이란 현실에서 출발해서 예상치 못한 촉매제가 상황을 바꾸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모두의 집단적인 행동과 개인적인 희생,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오래된 역사 속 청사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4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종종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 둘째, 진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과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 둘 다 필요하다는 것. 셋째,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과거의 안락함을 떠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넷째,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당신의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당신이 재건해야 할 그 벽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게 무너진 관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그 예상치 못한 도움은 당신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